네, 머니가 머니 정말 오랜만에 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톤이나 이런 그래픽들은 생기발랄한데 임명찬 기자 좀 딱딱하죠? 근데 이게 저희 컨셉입니다. 임명찬 기자만의 컨셉이니까 또 잘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현장 플러스 시간인데 역시 좀 가벼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M&A다, 뭐 기업 설명이다, 뭐 얘기를 굉장히 심각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사물인터넷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 역시 기업 설명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뭐 주가 상황 우리가 짚어드리는 거 아니고 정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신기하면서 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취재 기자 나와 있는데요. 조정현 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현 기자와도 네. 좀 이런 얘기 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지금까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지배구조 개편하느라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 사물인터넷. 얘기를 하기 전에 사물 인터넷이 뭔지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죠. 그렇죠.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니까 일단 단어 두 개가 결합이 됐잖아요. 사물과 인터넷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이런 게 기본 개념인데요. 네. 모든 사물들을 일단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면 일단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제어를 하고 또 어떤 연결 과정에서 각각의 사물들이 통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정보들에 대한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물 하나가 연결이 돼서 그 더하기는 사물 두 개가 아니라 다양한 그 무궁무진한 어떤 사물들의 정보의 총합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넷만 되면 네. 나중에 인터넷과 이 책상과도 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TV, 뭐 현관문, 뭐 전체 뭐 모든 시스템과 다 가능한 것이 사물 인터넷인데 사실 이것이 실제로도 최근에 뭐 가전 박람회랄지 이런 전시회가 열리면 항상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이랄지 제품은 꼭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좀 대세가 됐습니다. 어떤 스마트홈 같은 건 예전부터 뭐 그렇죠.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에 구현이 돼 있었죠. 어떤 초인종을 누르면 부재 중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어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어린이집에 있는 CCTV가 아이들의 화면을 찍어서 제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으로 구현된 스마트홈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벨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어떤 저런 전등의 전원이라든지 가스불의 전원, 외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홈 기능이 최근에는 어떤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신축 분양 아파트들의 많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인터뷰 내용도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그 전성태 사물인터넷 협회 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 앞으로는 그 관련되는 집안이라든가 일반 그 제조업의 공장이라든가 그 기기들이 IoT 기술과 접목돼서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이를테면 제어한다든가 생산 활동에서 활용된다든가 우리 일상생활에 뭐 서비스 부분들이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화면에서도 봤다시피 이미 아파트에는 사물 인터넷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는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나중에 된다면 이 책상과도 뭔가 연계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사물 인터넷 자체가 뭔가 한계가 없고 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 종이를 굳이 보도국에서 작성해서 갖고 내려오지 않아도 거기서 바로 작성을 하면 여기에 어떤 디스플레이에 바로 올려지면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 출력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데 방금 전성태 본부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 중에서 제조업 현장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마트 공장을 제조업체들이 많이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정의 관리 상태를 스마트하게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공정도 제조 산업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무궁무진한 이런 사례들을 계속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IT 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곰곰이 따져보면 뭐 아파트도 나왔지만 이거를 건축업이라고 해야 될지 IT 산업이라고 해야 될지 경계도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다른 산업에는 이런 사물 인터넷 어디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가요? 전 산업계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물 인터넷이 한 공동체, 지역 공동체와 도시 전체를 바꾸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동통신사들이 전자업체들과 손을 잡아서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한 지역 공동체에 시험 적용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KT가 그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이미지로 유명한 지리산 청학동에 그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도 이 디지털 기술의 최첨단 기술인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세종시 일대에 구현된 스마트 농촌입니다. 지금 어떤 농촌에서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에서 뭔가 농작물을 재배하면 굉장히 다양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스마트폰으로 모두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리산 청학동에 구현된 것인데요. 아까 어떤 등산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등산로 정보와 그런 모든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알기 쉽게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지리산 청학동이나 어떤 세종시 일대 농촌, 또 심지어는 서울의 어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앤 파크 같은 특정 커뮤니티에 대규모로 대단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화면도 함께 내보내드렸는데 좀 이렇게 타이밍이 엇갈리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 비닐하우스 제어,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 물 때 되면 주고 그리고 때 되면 온도 맞춰주고 이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청학동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곳에 첨단 IT 기술이 나타나면서 관광객들도 내가 어디로 갔는지 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드론까지 청학동에서 날린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사물 인터넷 이런 전파 속도도 그리고 여러 곳으로 또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물 인터넷 실제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 생활에 많이 익숙했던 기술들을 많이 봤다면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눈으로는 많이 봤었던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이런 결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무인 자동차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사실 그 자동차가 또 다른 그 IT 혁명의 어떤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사무실 아니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는 TV나 모바일 기기가 어떤 허브 역할을 할 테고요. 사무실에서는 어떤 컴퓨터나 기존의 모바일 기기들이 역할을 할 텐데 그 외에 다른 공간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자동차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많이 장착을 하면서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이제는 개념이 기존의 어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그 IT와의 결합이 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자동차에 이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 기기를 아예 자동차에 부착을 하는 그런 애프터마켓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 쇠보레에 최근 출시된 그 대형 세단 임팔라인데요. 기존의 어떤 디스플레이를 그 애플의 플레이로 대체를 해서 그 애플 카플레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음성 인식 시스템이 시리를 통해서 자동차를 제어를 하고 또 지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지금 음성 인식 그 마이크 마크가 뜨고 있는데요. 저기다 대고 제가 문자를 누구에게 보내줘라고 얘기하면 바로 제가 말하는 단어를 애플의 그 시리 음성 인식 시스템이 감지를 해서 바로 제가 주행 중에도 어떤 예를 들어 김영롱 앵커에게 문자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이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그 어플들을 이제 차차 자동차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 음성으로만 말해도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자동차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솔직히 자는 시간 빼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자동차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어떤 산업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도 이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특히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 간의 이런 시너지 효과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음성으로 찾는다고 해도 실시간 교통 정보도 채 취합되지 않은 내비에다가 어떤 특정 단순한 지역 정도를 찾는 것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어떤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시스템이 iOS 시스템이 실시간 교통 정보 같은 다양한 정보를 차 안으로 수집을 해서 아주 구체적인 음성 인식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를
그 운전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피드백이 안 되고 네.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는데 실시간도 아닌 경우가 또 대부분이었고요.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리액션이 오고 그리고 실시간 정보들을 반영된다는 점에서 뭐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기술의 발전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IT나 전자기기 혹은 IT와 자동차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외에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자동차를 뭐 마무리를 드리면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CES나 이런 전자쇼에서도 주 무대에 자동차들이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 카가 주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손죽 한국 자동차 산업 연구원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자동차들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바퀴 달린 컴퓨터로 묘사될 정도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달리는 모바일 기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는 사물 인터넷 기술과도 접목되어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스마트카로 발전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최근에는 구글카가 굉장히 그 커넥티드 카로 각광을 받았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험 주행을 거쳤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무려 100만 킬로미터를 무사고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카를 보면 굉장히 둥글둥글한 자동차인데 꼬마 자동차 붕붕처럼 생긴 일견 보면 굉장히 좀 허접해 보이는 그런 자동차인데 예. 안에 들어가 보면 아예 핸들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카메라 센서와 레이더 센서 감지를 해서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 예를 들어서 도로 위의 사물이라면 자동차가 되겠죠. 네. 이 구글카와 앞차, 후방차, 전후, 좌우의 어떤 모든 자동차를 감지를 해서 간격을 유지해 주면서 자동차가 핸들과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없이도 그냥 저절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구현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전자업체 중에서 가장 그 스마트카 구현에 제일 적극적인 게 LG입니다. 방금 예. 화면에 잠깐 LG의 어떤 그 박람회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LG가 내년부터는 바로 이 커넥티드 기술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는데 자동차 대시보드에 어떤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그 제어 장치를 심어서 자동차의 주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습득을 해서 보험사와 렌트카 이런 다양한 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커넥티드 기술 상용화를 그 내년쯤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IT만 결합이 되면 자동차도 이제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말해 주신 것처럼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어떤 경계선 없이 사물 인터넷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고 어떤 정말 신제품들이 나올지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그래도 좀 평소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내용들 많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사물 인터넷 얘기도 했는데요. 뭐 주식 시장에서도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고요. 그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도 계속해서 재미있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핫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